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가져게 됐습니다. 하루가 빨리 가죠.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고 편안하게 쉬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멘탈 유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잘 버텨야 합니다. 알겠죠? 좀 힘들더라도 악각깡으로 가는 거야. 너무 내가 무리하게 얘기하나? 그렇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하시면 돼요.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면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자꾸 안 되는 걸 가지고 붙어 잡으면 안 돼요. 이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잘 되고 천회 정도 잘 되고 다 함께 잘 사는 그날을 위해서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창 막판에 기관애들이 막 매도세 투매로 인해 가지고 좀 낙폭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2번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이제 급히 올랐어. 급히 오르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4.17포인트 내려서 2550이죠. 2550.0에 거래 마쳤는데 코스피가 전날보다 0.06% 하락을 해서 2564.02에 개장한 뒤에 장중에 0.53%까지 올랐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키우더라는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1293억, 308억 정도 이제 사들였어요. 기관애들이 1804억 정도 팔아치웠고 기관애들은 코스피 선물시장에서도 한 4400억 정도로 이제 순매도를 했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콘도세로 마감을 했는데 삼성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썼는데 결국은 빠지더라고.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쇼킹했어요. 올라갔는데 빠졌습니다. 빠졌고 아주 아쉬웠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1.66% 상승을 했고요. LG엔솔이 0.5%, SDI 1.2% 올랐는데 LG화학은 좀 빠지더라고요. 0.3% 정도. 이 밖에 뭐 네이버 0.7 올랐고 현대차 마이너스 0.73, 기아도 마이너스 0.46%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5.18포인트 하락해서 861.79로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그 574억, 기관애들이 131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외국인들이 한 504억 정도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도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립니다. 에코프로 2% 상승했고 JYP,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각각 1.8, 0.7% 올랐고 반면에 펄어비스, 리노공업 2.4% 하락을 했고 이외에도 HLB, 카카오게임즈 좀 빠졌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이 연내 2회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거 이게 조금 골 때린 것 같습니다. 그 매파적 발언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0원 이상 올랐고요.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일부 업종만 상승을 했고 지부 상승 동력은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0원 정도 올라서 1317.6원에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부터 5거래일 연속 1300원 선을 못 들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건데 그렇게 보이고 있고 단기 과열 부담을 덜어놓는 과정에서 다소 불안한 등락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추가 긴축 발언과 엔비디아 등 그 AI 반도체 관련주 약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좀 빠진 게 아니라 약간 좀 올랐는데 그 반도체 섹터가 조금 아쉬웠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좀 그랬어요. 요즘 보니까 연기금 애들이 또 아시죠? 삼성전자 주식을 겁나게 팔아칩니다. 전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챙겨 들으세요, 여러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 사범들한테는 강력한 경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당초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법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통과에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봤는데 이제 금융당국하고 법무부 등이 신속하게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법안이 계류된 지 3년여 만에 이제 통과됐습니다. 당초 법률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거치기 되겠죠.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이제 공식 발효돼요. 이제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가결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경제 제재가 확대되죠. 그동안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3대 불공정 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는데 그마저도 형사처벌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적용하는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인해서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됐죠. 그 기간에 증거가 또 인멸되는 하여튼 범죄 행위 입증이 쉽지 않아서 강력한 그런 처벌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손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막대한 돈을 갈취하고 설령 적발돼도 처벌을 받아도 그 형량이 너무 약해서 몇 년만 버티자 이런 식의 한탕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를 크게 강화하면은 이런 범죄를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보니까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할 겁니다. 또 주가 조작으로 이 1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200억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또 법률에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서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저지르더라도 실제 범죄자가 취한 이득을 정확히 산정조차 하지 못하던 관행도 부당이득 산정 공식을 법률에 명시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앞줄 잡아야죠. 현재 보니까 그 유럽장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영국은 한 0.2% 정도 빠지는데 프랑스 좋아요. 0.8% 상승하고 있고 독일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2% 정도 오르고 있어요. 필라는 오늘 새벽에 좀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또 오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보니까 달러 3.5원이나 올랐습니다. 1315원 다시 또 이제 급등을 하게 갔고 달러 일본엔이 144.5엔 소폭 상승, 유가는 69.56달러 소폭 상승했고요. 일본엔화 912.37원, 유로화는 1437.45원, 그리고 중국 이엔화 181.5원 좀 올랐습니다. 휘발유 1571.06원 하락을 했고요. 금값은 1922.2달러 소폭 하락, 국내는 8767.49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7450인데 약간 좀 3.7대에서 뭐 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이제 선물은 아주 재밌어요. 다우가 현재 0.3% 정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P 0.32%, 나스닥 0.38, 러셀 0.35 다들 이제 소폭 상승하고 있다. 흐름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아주 쇼킹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때렸는데 좀 올라갔다가 쭉 빠졌어요. 결국은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를 봤을 때는 그냥 고의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빼준 것도 있어요. 왜냐 내일 오르기 때문에 내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한번 또 강력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천혜장만이 내피셜이에요. 한번 불기둥 때리지 않겠나 봅니다. 다시 한번 73,000원 뚫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떨어졌을 때 좀 많이 주워 담는 사람들은 좋았을 겁니다. 전 총알이 없어가지고 못했지만은 많이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한계가 있죠, 사람마다. 그리고 오늘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그냥 65,000원 잘 버텼습니다. 좀 찔끔 오르다가 좀 빠져서 다시 또 올라갔지만은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65,000원. 갭 차이는 거의 한 12,000원 정도 유지를 할 겁니다. 12,000원 정도 유지할 건데 내일 한번 시원한 불기둥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그렇게해서 꼭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저도 주가 예측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이게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재미로 여러분들의 내피셜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밤이 깊어 갑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좀 폭우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비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한번 그 빗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경 바짝 쓰고 하셔야 합니다.
다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봐요. 굿나잇.